통일 번영을 여는 북한 전문 통신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 172회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NK투데이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환 기자입니다. NK투데이 문경환 기자님 또 오셨고요. 자, 오늘 카드라 통신 편파 제목 다시 보기인가요? 네, 제목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제목인데 우리 해일조선 기레기라고 예. 코너가 있는데 예. 거기로 가야 될 주제 아닌가? 아, 기레기. 네.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네. 북한에 대한 보도 제목이 좀 이렇게 편파적인 것들을 한번 짚어보자. 네. 이런 차원에서 네. 예, 했는데 왜 이걸 했냐면 사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뭘로 봅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스마트폰으로 볼 때 보통 이제 뉴스 목록을 보고 제목 보고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목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제목이 핵심이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한데 일부분 이제 낚시성 제목 그리고 왜곡 편파 제목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런 게 아주 심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만연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편파, 왜곡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목들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느껴요, 사람들이. 그냥 맞다라고 느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의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순서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북한 관련 뉴스의 제목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렇죠.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네네. 낚시성 기사라고 하는 것은 제목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그렇죠, 그렇죠. 일단 들어오게 만드는 그렇죠. 모델하우스 같은 건가? 모델하우스는 그래도 원래 집하고 구조는 같지 않나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어쨌든 과대 광고일 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내용을 떠나가지고 기사 제목에 문제가 있다. 뭐 이제 그런 건데 한번 소개를 먼저 해주시죠. 예. 먼저 지난주에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와 관련한 뉴스 제목 3개를 뽑아봤습니다. 12월 14일자 조선일보 제목은 테이블에 앉은 북의 관심은 돈뿐이었다. 12월 12일 연합뉴스 기사는 북 당국회담 결렬 책임 전가 남측 그릇된 입장과 태도 이런 제목이었고요. 13일 경향신문 제목은 8년 만에 남북 당국회담 금강산을 못 넘었다. 자, 이런 제목들 3개를 한번 뽑아봤는데 어떻습니까? 뭐 하여튼 물론사마다 이제 뉘앙스는 다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는 보여지네요. 예, 제목에 딱 드러나죠. 네네. 자, 일단 경향신문 제목을 보면 평이합니다. 어쨌든 남북 당국회담의 쟁점은 금강산 관광 문제였고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국 회담이 결렬됐기 때문에 그냥 아주 평이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그냥 제목으로 옮겨놓은 거다. 사실관계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했네요. 예. 장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조선일보 한번 봅시다. 조선일보. 테이블에 앉은 북의 관심은 돈뿐이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돈 때문에 하는 거였다. 근데 돈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건 관심이 없었다. 북한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주로 이게 남북 경협 사업 상징적인 게 이제 금강산 사업하고 개성공단 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둘 다 이제 이게 보수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 돈 문제로 연결시켰단 말이죠. 네. 이게 돈 문제로 다 기결시키는 게 그런 주장을 하는 측에서 아마 그런 돈 중심의 사고가 있어서 본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이 네. 돈을 밝히면 남들도 돈을 밝힐 거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금강산 관광을 왜 하느냐, 외화벌이 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인상을 이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과연 맞는 얘기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강산 관광을 우리가 못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은 그냥 하고 있거든요. 뭐 중국인, 유럽인들이 많이 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금강산에서 가끔씩 이제 남북 그 교류 차원에서 민간인들이 가면 금강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막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쪽에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된다고 해서
외화를 특별히 더 많이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되면 숙소나 이런 것들은 부족해지니까 외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그거라는 거죠. 도찐개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일정한 거니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옛날처럼 옛날에 왜 단체 관광 금강산에 단체 관광 많이 갔잖아요. 네. 그럼 뭐 그냥 야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우기도 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 지금 관광 재개를 꼭 해야만 외화를 버는 게 아니라 좀 지금처럼 외국인 대상으로 관광을 해도 외화는 충분히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마치 돈 때문에 당장 외화가 급하니까 금강산 재개에 막 목을 매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어쨌든 지금 외화를 벌고는 있고,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왜 이런 표현을 또 굳이 쓰는가, 조선일보는. 예. 그 뭐, 조선일보의 의도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건 결과적으로 이런 제목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단 제목을 보고 첫인상을 딱 가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아, 북한이 지금 외화벌이에 목을 메고 있구나. 경제가 되게 어렵고, 막 외화에 그냥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과거에도 북한에서 남쪽 언론들이 반북 언론 보도들을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할 때 그걸 이유로 해서 대화를 중단시키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왜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 이런 제목들을 뽑아가지고 남북 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그렇게 하는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 보통 이제 정상적이라면 원래 이제 우리가 헌법적인 그 가치 아닙니까?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네. 그러면 그런 가치를 잘 실현하는 방향에서 언론이 그러면 저럴 수는 있죠. 합리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상대 측이 우리가 통일로 가야 되는데 통일을 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어떤 정책이나 언행을 했다. 그럼 그런 걸 정상적으로 이제 비판할 수 있단 말이지, 이성적으로. 근데 그런 비판보다는 굉장히 선정적으로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연합뉴스 제목,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국 회담의 결렬 책임을 남쪽에 전가했던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북한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한국에 물은 건 사실이죠. 한국의 이 그랬던 입장과 태도 때문에 결렬된 거다라고 북에서 이제 밝혔기 때문에 네. 책임을 물은 건 맞는데 책임 전가라는 표현하고 책임을 물었다는 표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책임 전가라는 건 뭐냐면 자기 책임을 남에게 떠넘긴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너 때문에 그랬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걸 이제 책임 전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연합뉴스의 제목만 딱 보면 아 북한이 잘못해놓고 남쪽에게 떠넘겼구나 이런 이 인식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번 회담 결렬이 누구 때문이냐, 북한 때문이냐, 남한 때문이냐, 그건 사실 논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뭐 서로 잘못됐을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대북 전문가들조차 아 이거 지금 한국 정부가 회담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당연히 남북 관계에서 어떤 회담 결렬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건 북한 책임이고 한국 책임은 전혀 없고 그런데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면 그건 책임을 전가하는 거고 이런 식의 제목들이 흔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회담 결렬의 이 배경, 원인, 그리고 뭐 해법 이런 거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기사네요. 그렇죠. 이것만 보면.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테러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런 얘기하면서도 네. 왜 발생하는 테러가 그렇죠. 원인을 알아야 대책에서 온다는 얘기 했는데 그러니까 이 회담이 뭐가 이제 쟁점이 됐고 뭐가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그런 게 이제 있어야 기사라고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은 언론에서 제목을 뽑을 때 혹은 기사 내용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너무 일방적인 그러니까 남북 간의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냥 남쪽 중심으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왜? 남쪽 언론이니까. 그러겠죠. 남쪽 언론이 남쪽 중심으로 쓰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기사로 쓸 때는 한국 입장에서 쓰는 게 맞잖아요. 한국 언론이.
없죠. 근데 남북은 그런 특수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라기보다는 이 통일로 가야 하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남쪽이 옳고 북쪽은 잘못됐다. 남쪽이 맞고 북쪽은 틀렸다. 이런 입장으로 기사를 쓰는 거는 결국 남북이 화해하고 서로 통일로 나아가는 데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걸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책임 전가라기보다는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알려줘야겠네요. 네, 단어 하나가 사실 뉘앙스를 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구도가 있어요. 북한 관련한 뉴스는 어떻게든 북쪽을 깎아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객관적이고 기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그래서 기사에 그리고 언론의 역할로 딱 보면 왜 일어났냐 이런 것을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언론이 진짜 언론이겠죠. 네네. 다른 기사 또 제목이 있나요? 예, 이제 남북 당국 회담 말고 이제 몇 가지 좀 꼽아봤는데, 자 12월 9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네. 골프장에 피자 가게까지 북 외화벌이의 골몰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다 돈 얘기네요. 그렇죠. 북한이 뭐 하면 다 외화벌이. 이렇게 하는데. 돈 벌어야지. 네, 그렇죠. 아니, 골프장, 피자 가게 이런 게 이제 외화 획득의 측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 북한의 골프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여행객들을 위한,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온 여행객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골프장 가보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 북한 골프장이 정말 좋은 게 기다릴 필요가 없다. 손님이 없어서 가면 바로 칠 수 있다. 그만큼 이제 북한 자체에는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측면에서 만든 건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외화벌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서 올해 메르스 사태가 매우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이 메르스가 확산이 되니까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줄어들, 관광객 수가 감소할 위험에 딱 처한 거예요. 그때 당국에서 어떤 처방 내놓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뭐죠? 만약에 외국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메르스에 걸리면 치료비를 주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어요. 누구 돈으로? 정부 돈이겠죠. 정부 당국에서 내놓은 발표인데. 이걸 보고 야, 한국 정부가 외화벌이에 아주 그냥 뭐 왜구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나라나 이거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네. 뭐든지 이렇게 관광 사업 아니면 무슨 시설 만들었을 때 이걸로 외화도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모든 북한에서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외화벌이의 골몰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치 돈만 외화만 벌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라는. 제가 그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고향. 예. 안동에도 외화벌이에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주로 이제 민속촌 같은 데 있잖아요. 한옥마을 뭐 이런 거 한옥마을 이런 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 자원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거든. 외화벌이에 골몰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따지면. 요즘 뭐 지자체들이 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책 보면 우리 옛날에 배웠던 사회책 보면 외화 획득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죠? 무역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외화 획득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외화벌이와 외화 획득은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네. 느낌이 좀 약간 천박하지 않습니까? 외화벌이 하면. 뭔가 그죠? 외화 획득하면 건전한 경제 관계. 정상적인 관계 같고. 피자 가게는 근데 외국인들만 가는 건가? 그러니까 골프장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자 가게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한 주민들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들이 피자 가게에 가가지고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자기만 외국인이고 나머지 다 북한 주민들이더라고요. 동원한 사람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뭘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외국인 관광객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북한에 들어가는 외국인 관광객이. 그러면 관광객 올 때마다 피자 가게에 동원을 해야 되니까 거의 상주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진을 딱 찍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엑스트라가 많다는 거죠, 지금. 네. 아니, 그 주장은 최근에 보안법 재판에서 그 검찰 측 증인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건데요? 평양 가서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준 그 사진에 나오는 주민들은 다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원된 관광객 사진 찍기용 엑스트라들을 쫙 곳곳에 배치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주장도 지금 백주내전에서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좀 황당한 주장이긴 하네요.
자, 하여튼 북의 뭐 현황을 좀 깎아내리려는 이제 의도가 이제 보인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북한의 현황들이 예전에는 그냥 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진이나 영상이 워낙 많이 공개되니까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관광을 가서 찍은 영상들이 공개되니까 아, 북한에 골프장이 있다, 피자 가게가 있다 이런 걸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진 분명히 찍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 저기는 북한 주민들이 쓰는 데가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석이라도 좀 그렇게 해야 그나마 위안이 되니까. 아니 근데 지금 딱 보니까 북의 주민이 이용하는 거는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고위급. 그렇죠. 자본층. 이런 사람들은 평양에서만. 네, 그렇지. 또 있습니까? 네,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연합뉴스 12월 8일 날 있었던 보도인데 북한 미 전략적 인내 정책 비난 완전한 실패작 억지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미국의 정책,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는 뭐 제목 그렇죠. 같은데. 네네. 뭐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얼핏 보면은 아 그래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했다는 걸 그냥 보도한 거구나.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억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작이라고 북한이 평가를 했는데 그게 억지라는 거죠. 억지 주장이라는 거죠. 북한이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칸이 넘어가서 잘 안 보였네. 억지라는 게 붙어 있군요, 이 제목에. 네, 네. 마지막에 억지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억지라고 했을까? 뭔가 근거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이 기사를 들여다봤어요. 네. 기사 내용에는 억지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냥 북한이 이러이런 주장을 했다. 끝. 사실관계를 전했다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제목에 딱 달고. 예. 제목에만 억지다. 억지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달아놓고 내용에는 아무 내용이 없이 그냥 사실관계만 딱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 특이하죠. 제목에다 억지로 집어넣었군요, 이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언론사 이제서 보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저런 주장을 하는데 저건 억지 주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자가 아, 북한이 이런 식의 억지 주장을 했다. 이렇게 안 쓰거든요, 글을. 그럼 어떻게 써요? 누구누구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네. 누구 교수는 아, 북한의 이런 거는 억지 같습니다라는 평가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그냥 곧바로 그냥 써버리네. 네, 그렇죠. 왜 전문가 인터뷰를 따서 하냐면은 언론사는 중립을 지켜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있잖아요. 네. 거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자가 자기 생각을 최대한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을 따와서 관계자의 말을 따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 같으니까. 그게 이제 사실 언론사들이 하는 최소한의 포장인 거죠. 근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의 포장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또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겠네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들 중에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서만 마음 놓고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이렇게 배설을 해도 되는 그런 또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난한 거는 공화당도 비난하고 막 그러는데 미국의 공화당. 그렇죠. 예. 미국 내에서도 비난을 하고 있죠. 북에 대한 뉴스만 어쨌든 중립 이런 거 뭐 객관성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걱정이 되냐면은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한 결과가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더욱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또 그 북한대로 북한 정부 당국에서는 한국 언론들을 다 모니터를 한다는 거죠. 모니터를 쭉 하다 보면은 저것들이 자기 욕하는 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죠. 협상 안 해. 교류 끊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결렬되고 통일 멀어지고. 그리고 이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이거죠.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네. 그런 우려가 돼서 오늘 한번 쭉 짚어봤습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그죠? 북이 예를 들면 통일 정책이든 대남 정책이든 어떤 무슨 정책에 대해서 뭐 정상적으로 비판하고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비상적으로 그냥 이미지화 시키는 거, 악마화 시키거나 어떤, 굉장히 막 그 돈만 추구하는 집단, 비성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닌 거죠. 예. 근데 어쨌든 그 통일을 좀 거부하는 이런 쪽에서는 뭐 이런 논조를 계속 유지하고 그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카나다 통신 편파 제목 다시 보기 마치고요. 저희 NK투데이 홈페이지랑 우리 방송 스케치북이랑 외국에서도 많이 보고 듣고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네, 해외 동포들께서도 통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해외 동포분들이 우리 NK투데이를 후원하고 싶을 것 같은데 뭐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네,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페이팔로 손쉽게 외국에 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 페이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네, NK투데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배너가 있습니다. 아니면 페이팔 홈페이지에서 저희 이메일 주소 nktoday21@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와, 이렇게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군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